제13장 목소리의 매력. 기쁨과 순수함이 결합된 성품은 아름다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지식을 기쁨으로, 재치를 선한 성격으로 만듭니다. 조셉 에디슨 더 테틀러에서 폰은 아름다움의 음조는 슬픔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한 듯 보입니다. 슬픔은 드물게 아름다움을 생성하는 요소가 되며 이는 기쁨의 영역에 속합니다. 일몰의 절묘한 아름다움은 기운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우울함을 주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즐거움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깊고 고요한 음악의 아름다움은 슬픔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저녁의 새소리도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요한 아름다움에서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움직임은 자극적이고 기쁨을 주는 반면 고요함은 반성을 일으키며 반성은 종종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고요한 아름다움은 상대적으로 얻기 힘든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운 상태나 대상을 얻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슬픔과 기쁨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쁨은 깊고 내면적인 것이며 단순히 기운차고 낙관적인 정신을 넘어서 마음속의 만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우리는 밝고 활기차며 웃음 가득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악적이고 즐거운 음색은 목소리의 매력, 즉 미묘하고도 기분 좋은 매력을 형성합니다. 이는 전염성이 강한 마법과도 같으며 그 매력을 파괴하지 않고 이를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원인에 대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 공명은 목소리의 종소리 같은 음색을 만듭니다. 목소리의 밝은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의 통로가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전 장에서 경고했듯이 코소리라고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소리와 진정한 코소리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훈련된 프랑스어 연주자들의 목소리에서 볼 수 있듯 코소리는 잘 훈련된 음성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 공명을 개발하려면 앵소리를 길게 발음하면서 노래하는 연습을 합니다. 목소리를 코 안쪽으로 배치해 보세요.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 모두에서 연습하며 범위를 넓히고 밝은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은 고음과 저음에서 밝은 소리가 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말소리에서 밝은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고음으로 발음할 때 매우 높은 음을 내게 되며 여성이 시도하는 고음 발음은 부드럽고 가볍게 들립니다. 기쁨의 소리는 밝은 음색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노래와 같은 연습을 즐겁게 하며 목소리 훈련에서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세요. 기쁨의 상태는 몸을 확장시키고 목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쁨의 태도와 목소리. 기쁨은 단순히 신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복은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기를 수 있으며 이는 목소리 매력으로 표현됩니다. 최근 한 전화회사는 미소를 담은 목소리가 이긴다는 문구를 광고판에 게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를 실험해 보세요. 기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쁨의 태도, 즉 몸과 마음의 밝은 상태를 유지하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즐거운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기쁜 시가와 노래 연습. 기쁨의 음성을 기르기 위한 연습으로 다음과 같은 시가나 노래를 읽어보세요. 아래에 선택된 시들은 기쁨의 태도를 목소리로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1. 밀턴의 LALLEGRO 2. 여기서 밀턴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자유롭고 기쁜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 목소리를 즐겁고 밝게 표현하며 몸의 긴장을 풀고 기쁨의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보세요. 3. 덫이 바다 4.
바다는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를 기쁜 마음으로 읽으며 바다의 광활함과 자유로움을 목소리로 전달하세요. 5. 더 라크 종달새. 6. 이 시는 자연 속에서의 기쁨과 자유를 상징하며 종달새의 노래처럼 경쾌한 느낌을 목소리로 전달하는 연습에 적합합니다. 기쁜 목소리로 이 시를 연습하세요. 목소리의 탄력과 생동감. 기쁜 대화에서 목소리는 탄력적인 터치, 즉 중심 아이디어를 부드럽게 강조하는 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력적인 터치는 목소리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혀가 치아에 부딪히는 감각을 반복하여 연습하면 그 탄력적인 터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혀의 움직임은 발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목소리의 활기찬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소리 훈련을 위한 추가 연습. 다음은 기쁨의 음색과 탄력적인 터치를 기르기 위한 추가적인 훈련입니다. 1. 나폴레옹의 연설. 2. 나폴레옹의 연설을 읽을 때 목소리의 생동감을 표현하며 각 단어의 강조점에 탄력적인 터치를 주세요. 이는 목소리 매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연습입니다. 3. 더 브룩 시냇물. 4. 이 시는 자연의 흐름과 지속적인 움직임을 묘사하며 목소리의 활기차고 유연한 톤을 연습하기에 적합합니다. I go on forever처럼 반복되는 구절을 기쁜 마음으로 읽으며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습하세요. 목소리와 건강.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 때의 목소리와 병원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매우 다릅니다. 목소리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며 건강이 좋지 않거나 피로가 쌓이면 목소리에도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와 성격. 옷은 종종 사람을 드러낸다는 말처럼 목소리도 사람을 드러냅니다. 목소리는 사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잘 숨길 수 있어도 목소리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워지고 사랑을 느끼면 부드럽고 선율적인 톤을 띱니다. 목소리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 대상입니다. 에머슨은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목소리는 시냇물의 속삭임처럼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성격이 목소리를 형성하며 성격의 변화를 통해 목소리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 및 연습. 1. 매력 기쁨 시의 아름다움의 정의는 무엇인가? 2. 기쁨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나열하라. 3. 기쁜 사람에 대한 3분간의 찬사를 작성하라. 4. 노트 없이 그것을 전달하라. 전달에서 목소리 매력을 잘 표현했는지 점검해라. 5. 매력적인 목소리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라. 6. 목소리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라. 이 글에서는 기쁨의 태도와 밝은 목소리, 그리고 기쁜 목소리가 어떻게 매력을 발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습법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제14장 발음. 이 글에서는 공적 연설에서의 발음 정확성, 그리고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발음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인 발음, 강세, 발음의 정확성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영어 발음을 정확히 하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요소를 이해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음 아티큘레이션. 발음이란 음절이나 단어의 기본적인 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음의 부정확성은 주로 4가지 이유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음을 모르는 경우, 둘째는 유사한 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는 발음 기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넷째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한 영어에서 자주 실수하는 발음 중 하나는 모음 발음, 특히 이중 모음 발음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와 로드의 발음에서의 오류를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발음이 잘못된 사람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강세 악센추에이션. 강세는 단어의 특정 음절에 힘을 주어 발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바이트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처럼 강세가 잘못될 경우 발음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강세의 오류는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반드시 교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세를 제대로 익히는 것은 평생의 과제일 수 있지만 어원학적 연구와 사전 사용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발음의 정확성 이뉴시에이션. 발음의 정확성은 각 음절이나 단어를 완전하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음절이 생략되거나 잘못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을 정확히 발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oing을 doin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잘못된 발음이며 이는 발음의 정확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발음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단어 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발음하려다 보면 단어가 길고 각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발음 훈련 방법. 글에서는 발음 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자음 발음이 강조된 문장들을 빠르게 반복하여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입술과 혀의 유연성을 높이고 발음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발음 훈련을 통해 점차 발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습을 통해 발음에 대한 민감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말을 할 때마다 모든 음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음 실수의 사례. 글에서는 여러 발음 실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뷰티와 두티의 발음 오류, 칼럼을 콜리엄이라고 발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주로 무심코 하거나 발음을 정확히 신경 쓰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류로 연습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결론. 발음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공적인 연설에서는 정확한 발음이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연설자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청중이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연설자에게 필수적인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